형님 누나들, 추석 직전에 AI 업계에서 정말로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오픈 AI에서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새로운 모델이에요. 모델 이름이 O1이라는 건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더 대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O1이 뭐고 어떻게 기존 AI들과는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의 AI부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픈 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같이 기존 언어 모델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델들은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 다음에 올 문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I 방식은 입력이 들어오면 바로 출력을 내놓는 즉각 반응하는 형태였던 것이죠. 답변을 내놓을 때 심사숙고하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입력이 들어오는 대로 가장 그럴듯한 출력을 기계적으로 바로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성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마치 마법과 같이 느껴져서 생성 AI를 의미하는 아이콘이 마법 표시처럼 된 겁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다름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번에 나온 O1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사고의 연쇄, 영어로는 Chain of Thought라는 개념을 도입한 건데요. 이게 사실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세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픈 AI에서도 이 모델을 GPT 4.5라든가 GPT 5로 명명하지 않고 O1이라는 새로운 네이밍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의 연쇄, Chain of Thought가 뭘까요? AI가 논리적으로 추론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O1 모델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그냥 암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맞춰서 최적의 정답으로 이어질지 각각의 해결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훈련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풀기 위한 추론법을 암기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 문제를 대할 때 풀이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번에 답이 나오시는 수학 영재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공식을 찾고 계산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최종 답에 도달을 하잖아요.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적절한 해결 과정을 거쳐야 될까?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여기에 어울리는 풀이 방식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고 방식을 AI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인간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O1의 능력은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에서 기존 모델인 GPT-4.5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기존 모델이 문제의 한 13%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 O1 모델은 83%. 그러니까 세배가 달라요. 그리고 컴퓨터 코딩과 관련한 올림피아드에서도 금메달 기준을 넘는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드릴게요. 이게 노르웨이 멘사 IQ 테스트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저는 못 풀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푸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IQ로 따져보니까 이 O1 모델은 IQ 한 120 정도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높은 성능을 가능케 한 사고의 연쇄, Chain of Thought 과정은 AI가 대체 어떻게 구동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탐색입니다. 영어로는 search. 네, 탐색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수학 문제 풀이 과정에서 가장 어울리는 풀이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답변을 내놓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해보는 겁니다. 마치 바둑 기사가 이 돌을 딱 착수하기 전에 어떤 수가 신의 한 수일까 골똘히 생각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O1 모델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으면 먼저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을 하고 그중 가장 좋은 경로를 계획해서 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색이고 일종의 시뮬레이션 방식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서 바로 이 방식에 관해서 핵심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수학 천재인 노암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난 5월에 강연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1시간짜리인데 제가 또 그걸 다 봐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 중에 아주 중대한 힌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공유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AI가 추론 능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탐색에, 서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세돌을 이긴 구글의 알파고를 예로 들었는데요. 알파고에는 탐색을 위한 알고리즘이 따로 접목이 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없이
단순히 순수 인공신경망으로 바둑두는 AI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도 현재도 인간 바둑기사를 이길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알고리즘이 바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방식인데 이름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이 알고리즘이 바로 O1 모델에 탑재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와 유사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것을 AI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컴퓨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연산량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문제 해결 풀이 단계에서 이것이 옳은 풀이 방식인지 틀린 방식인지 계속 매 단계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각각의 풀이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내부적으로 AI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둑기사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갖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듯이 이제 챗 GPT에도 이러한 심사숙고의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GPU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주세요. 기존에는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GPU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연산량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AI 모델을 매번 사용할 때마다 모델이 더 오래,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연산량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에서 이번에 내놓은 O1 프리뷰와 O1 미니 모두 다 큰 사용 제한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O1 프리뷰는 주간 사용 제한량이 있습니다. 50개의 질문밖에 못해요. 그만큼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 AI에서 제한을 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 과정에서도 GPU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도 O1 모델 출시 직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GB200 시스템은 기존의 H100을 쓸 때보다 O1 모델을 사용할 때 50배 정도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50배. 그러니까 AI 업계에서 이러한 인플루언서들 있죠. 인플루언서, 샘 알트만, 안드레 카파시, 일론 머스크, 젠슨항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것들이 출시될 것이다 라고 미리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O1 모델이 주류가 되면 지금보다도 GPU가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O1 모델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여기서 오픈 AI가 가진 기술적인 혜자가 무엇인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AI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숙려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문제풀이 추론 과정과 그 정답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오픈 AI에서는 먼저 GPT-4를 가지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답변을 다 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은 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검증 모델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업체들이 따라 만들기 힘든 기술적인 차별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뭐 수학이나 물리, 생물학, 코딩 이렇게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문제를 풀이하는 데에는 몹시 강한 성능을 내긴 하지만 약간 문과스러운 답변을 제공하는 데는 역시 성능 개선의 폭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이 가장 뛰어난 인간스러운지를 평가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검증 모델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 O1 모델이 무서운 점, 오픈 AI의 전략이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이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지금 프리뷰라는 딱지가 붙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점차 업데이트가 되면서 완전한 O1 모델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선 프리뷰로 열어놓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모델을 쓰면 쓸수록 어떤 답변과 그 답변을 내기 위한 풀이 과정이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또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강화학습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다양한 버전의 O1 모델이 출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AI 에이전트 시대의 서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O1 모델이 주류가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오픈 AI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에 이런 다양한 O1 모델들이 붙어서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에서 되게 유명한 수석 디자이너 있죠. 이분이 지금 샘 알트만과 계획해가지고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AI가 빠르게 발전하면 결국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 특이점이 오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의 시대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흥분되기도 하지만 사실 더 두렵습니다. 두려운 게 더 커요. 일자리 잃을까 봐.